사실 자동차가 등장하기 전 교통수단의 하나이기도 했던 일명 자전차. 이제는 레저 스포츠의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다는 자전거. 그런데 평범하지가 않다. 산에서도 평지에서도 쌩쌩. 아이 정말 잘 탄다. 안녕하세요. 산악자전거 타는 장준원입니다. 자전거는 나의 삶. 장준원 씨를 소개합니다. 서울의 한 한강시민공원에 자전거 타기의 달인 장준원 씨가 떴다. 날듯 달려오는 것부터 심상치가 않다. 이 정도 계단쯤이야 물 흐르듯 부드럽게 내려가는 준원 씨. 계단을 오를 수 있을까 했더니 어머나 통통 튀어서는 계단도 쉽사리 올라와 버리는구만. 그게 특별한 자전거라도 되남요? 에?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자전거 이제 산악자전거 종류의 하나인데요. 이 자전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제일 특이한 점은 앞뒤로 서스펜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최대한 충격 흡수를 해주는 장치가 앞뒤로 있고요. 이거에 특화된 점은 자전거를 가지고 사실 내려막길을 재밌게 타기 위해서 타는 자전거예요. 자전거가 이 종류가. 산악자전거 경기 중에서도 과격한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는 아슬아슬한 내리막길을 달려 순위를 결정하는 다운힐은 장준원 씨의 특기 중 하나. 사실 준원 씨는 MTB 국가대표 선수로 활약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프로 선수로 그리고 사이클 국가대표팀의 코치로 활동을 하기도 한 진정한 실력파다. 준원 씨가 본격적으로 자전거를 타기 전 몸풀기 한창인데 오늘은 이분하고 자전거 타시려고? 친구가 산악자전거 지금 타면서 좀 산에서 재밌게 하려면 이제 좀 점프나 이런 걸 좀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기초적인 점프는 가능한데 그 이제 점프가 두 종류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 호핑은 가능한데 이제 두 번째 그 바니호핑이라는 기술이 조금 약해서 호핑은 이제 앞바퀴랑 뒷바퀴 같이 뜨는 동작인데 네. 바니호핑 같은 경우는 앞뒤가 이렇게 따로 뜨는 동작이에요. 예, 그래서 그게 그 조금 더 위에 상위 등급인데 그게 좀 약해서 그거 위주로 좀 연습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먼저 기분이 드는 린아웃 자세의 시범을 보이는 준원 씨. 코너를 돌 때 몸이 자전거와 반대로 기울어지는 자세다. 보기엔 어렵지 않아 보이던데 자전거 좀 탔다는 제자 주현 씨도 아이고 좀 힘들게 타는 걸 보니까 쉬운 기술은 아닌가 보다. 몸이 밖으로 빠지는 건 맞는데 몸이 좀 더 낮아지는 게 좋아. 처음에는 그렇게 몸 빠지는 연습만 하는데 이런 식으로 엉덩이만 나가잖아.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낮게 가야 돼. 낮게. 좀 더 낮게. 이번엔 제대로 한번 타봅시다. 잘 되려나? 시선 역시 쉽지가 않네요. 이렇게 넣지 말고 말아야 돼. 그렇지. 그냥 앞바퀴만 살살살 드는 걸로. 많이 안 들고 살살. 조금만. 절대 쉬운 동작은 아니죠. 한두 번 해서 바로 터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쉬운 동작이 아니죠. 산악자전거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따라올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드는 걸 살짝 봤으니까 이제 드는 거 양을 좀 높일 거야. 그러려면 어깨를 잘 사용하고 고개가 지금 들면서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야. 고개를 살짝 들어줘야 돼. 위로 올라가지. 이렇게 들어줘야 돼. 멀리 본다 생각하고. 역시나 이번에도 뭔가 좀 어설픈데 드는 양은 비슷해져도 위에 상체 자세가 좀 바뀌는 거야. 다리를 쓰는 거야. 드디어 장윤원 선생의 본격적인 자전거 시범이 이어지는데 응? 외발 자전거도 아니고 어떻게 뒷바퀴로만 달려요? 나 오랫동안 잘 달리네. 자전거 기술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확실히 급이 다르다. 서커스라도 보는 듯 흥미진진한 자전거 기술이 놀랍기만 하다. 그런데 이런 기술은 이미 자전거 타기의 최강자로 알려진 준원 씨에겐 어렵지 않은 기술인 듯 싶은데 왜 이런 연습을 하는 겁니까?
사실 일상생활 살면서 뭐 점프나 이런 거는 거의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저희가 산을 가게 되면 돌불이나 뭐 여러 가지 기물들을 잘 통과하고 안전하게 통과하고 더 빠르게 통과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점프하면서 뭔가 자기의 스타일을 만들어서 좀 멋있는 그런 기술들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예 기초적인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공통 관심사인 자전거 얘기로 두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 삼매경이다. 잠시 후 자전거에 이상이 생겨 자전거 전문 가게에 들른 준원 씨.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자전거 수리도 뭐야 이게 저기 혼자서 척척 원래 기술이 있는 거요? 저도 뭐 처음에는 자전거만 타는 것만 알았지 정비는 전혀 몰랐었죠. 근데 이제 제가 하면서 점점 하나씩 뭐 망가지는 부분들 혼자 고치다 보니까 뭐 조금씩 느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 매장에서 일하면서 그런 것도 많이 배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 매장도 하게 됐었고. 네. 2살 이후로 그의 삶에는 늘 자전거가 함께 해왔고 중학교 2학년 산악자전거 대회에 처음 참가했다고. 그 후 불모지였던 산악자전거 부문에서 선수로 그리고 코치로 활약해온 그. 자전거를 사랑하고 자전거 타는 것을 워낙 즐기는 준원 씨지만 자전거만을 업으로 20여 년 위기를 걷기는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 취미랑 저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일로 평생 일이 됐죠. 그래서 사실 저가 어렸을 때 저를 보는 다른 사람들이 저가 시작할 때만 해도 산악자전거 거의 없었어요. 그래갖고 산에서 자전거 타면 다들 신기하게 쳐다봤었는데 그랬을 때 옆에서 다 걱정했거든요. 너는 이거 해서 뭐 하려고 그러냐 나중에 커서. 그랬는데 지금 거의 20년 넘게 지금 이것만 하다 보니까 한쪽에 좀 전문가가 되다 보니까 할 일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걱정했던 분들이 지금 많이 부러워해요. 좋아하는 거 한다고. 좋아서 시작한 일이지만 산악자전거 토대가 없던 때라 처음엔 작은 것 하나까지 무엇이든 쉽지 않았다는데. 품을 못 구하니까 저기 철물점 가서 직접 만들고 깎고 용접하고 이렇게 해갖고 썼거든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좋아하는 자전거를 탈 수 있다는 그 기쁨에 지금까지 왔단다. 20여 년 자전거만 바라보고 달려온 장준원 씨. 이제 그를 따르는 후배도 많다는데. 전설이죠. 국내에서. 그 정도? 선배로서는 어떻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선배로서는 최고죠. 왜냐면 지금 같이 운동을 하다가도 이제 둘 다 이제 운동 안 하잖아요. 네. 그런데도 계속 연락하고 이렇게 만나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뭐 최고죠. 한때는 선수로 그리고 지도자이기도 했던 그는 아직도 선후배들과 모이곤 한다고. 늘 한 몸처럼 움직이는 자전거라 마지막까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하는 장준원 씨. 자전거 타기 전 만반의 준비를 끝낸 준원 씨. 오전 내내 자전거를 타고도 그냥 지치지도 않나 봐요. 자전거를 가지고 어딜 가나 했더니 이번엔 서울 근교의 산이다. 그는 국가대표 선수로 그리고 2002년부터는 미국에서 프로 선수로 왕성한 활동을 했다. 이후 그의 실력을 기억하고 그를 찾는 사람들로 인해 다시 우리나라에 돌아온 준원 씨. 그는 당시엔 잘 알려지지 않았던 변속장치 없는 소형 자전거 고개인 BMX 레이싱을 알리며 코치와 감독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저는 솔직히 제일 힘들었던 건 훈련. 네, 체력 훈련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 저는 약간 더 기술 위주로 좀 타는 스타일인데요. 이 체력 훈련 할 때가 되게 힘들었었고 어렸을 때 그렇게 체력 훈련 하다가 이쪽 장경인대가 좀 다쳐가지고 사실 아직까지 좀 고생은 하고 있어요. 네. 좋아하는 자전거를 타면서 행복한 순간만큼이나 힘들었던 적도 있었지만 준원 씨에게 자전거는 이미 삶 자체가 돼버렸다고. 준원 씨가 산악자전거 타는 모습이 멋지기도 하지만 조금은 무섭고 위험해 보이기도 하는데 그는 산악자전거의 어떤 매력에 빠지게 된 것일까? 매력은 글쎄요. 무서움? 네, 근데 그 무서움 자체가
이 무서운 게 막 답답한데 그걸 깨쳐나가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서 뭐 사실 느린 속도에서도 되게 재밌게 탈 수 있고, 그리고 점점 빨라질수록 그 두려움이 커지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더 재미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내리막 전용인 다운힐 자전거라 올라갈 때는 직접 끌고 올라가는 수고를 감수해야 하지만 일반 자전거는 느낄 수 없는 다운힐만의 희열이 있기에 수고로움을 감수할 수 있다. 그에게 이런 희열을 느끼게 하는 일이 또 있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사실 제가 2011년부터 교육 사업을 해서 저희 후배들 양성을 했어요. 그랬을 때 저희 학생들이 조금씩 늘어가는 모습, 그 마지막으로 등수까지 드는 모습까지 보면 진짜 그건 진짜 말 못하는 희열을 느끼죠. 묘기가 따로 없네요. 고부러진 계단도 몇 번 통통 튀면 금세 내려오니 신기하기 그지없다. 아이고 저기 나도 배우면 저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루 종일 자전거를 타고 난 후 집에 돌아온 장준원 씨를 반기는 것은 준원 씨와 아내를 반반 닮은 가토를 지난 사랑스러운 아들과 부모님. 가족을 보니 피곤함도 사라진다. 저 출근하면은 다 출근하면 어머니가 저기 애기 봐주시고. 화목하게 얘기꽃을 피우는 준원 씨네는 서로 닮은 꼴인데 여기 자전거 좋아하는 건 누굴 닮았습니까? 아이고 코. 집안에 무슨 유전적인 인자가 그쪽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지금도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안 타면 못 살겠어요. 그래서 준원이가 준 아들이 준 자전거 타고 그냥 동네에서도 타고 산에도 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럼 닮은 꼴 아버지가 선수 시절 준원 씨를 뒷바라지 하셨나요? 제가 주로 데리고 다녔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대회 하는데 그러니까 무섭지 않냐고 막 다른 선수들 아빠들이, 그러니까 엄마들은 보통 안 오거든요. 그런데 무섭지 않냐고. 근데 뭐 이왕 할 건데 잘하는 게 더 좋으니까 그냥 응원 막 했죠. 안전하 서나 온통 자전거 생각뿐인 준원 씨. 그는 쉽지 않은 길을 걷게 된 것에 부모님께 고마운 마음이 있다고. 항상 어렸을 때부터 먼저 경험해 보면 사실 좀 나이 먹어서 사고 안 친다고 그 약간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빨리 먼저 뭘 경험해 보게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특히 이 바퀴 달린 것 쪽으로는. 항상 자전거를 향한 마음으로 자신만의 길을 달려온 준원 씨의 꿈은 무엇일까요? 예전부터 꿈이었던 게 저 브랜드를 만드는 게 좀 꿈이었어요. 뭐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차근차근 좀 준비하는 과정을 위해서 지금 하나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